저는 알리나 페도로바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어나 39년을 살았죠. 제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한국과 러시아, 그 사이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알리나, 내 아버지는 한국인이었단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39년 동안 알고 있던 제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못한 채 눈을 감으셨죠.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딸 안나를 데리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국제결혼이라는 이름으로요. 저는 아이를 위해 또 어쩌면 제 뿌리를 찾기 위해 낯선 나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차가운 시선과 마음을 닫은 남편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노인이 왜 저를 보고 울었는지.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가요? 제가 왜 한국에 왔고 그 노인은 왜 울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겨울은 유난히 춥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날씨보다 제 마음이 더 차가웠어요. 어머니의 장례식 날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암과 싸우셨지만 결국 저를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알리나, 내가 떠나면 이걸 열어보렴.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목걸이, 그리고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어머니와 한 아시아 남성이 다정하게 서 있었죠.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내 딸 알리나에게. 네가 이 글을 읽는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오랫동안 숨겨온 진실을 이제야 말할 수 있어. 내 아버지는 한국인이었단다. 그의 이름은 이춘식. 1985년 블라디보스토크에 잠시 머물렀던 한국 상인이었어. 우리는 깊이 사랑했지만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나는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했단다. 이 목걸이는 그가 내게 준 유일한 선물이야. 그날 밤 저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 안에 흐르는 피의 반은 한국인이라니요. 39년간 알지 못했던 진실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찾을 단서는 너무 적었습니다. 이춘식이라는 이름과 40년 전 사진 한 장뿐이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경제 위기로 병원이 문을 닫았고 저는 실직했어요. 딸 안나를 키우는 싱글맘으로서 생계는 더욱 힘들어졌죠. 안나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떠났습니다. 실종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네요. 절박한 상황에서 친구가 국제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서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거든요. 안나야, 우리 한국에 가보지 않을래? 엄마의 또 다른 고향일지도 모르는 곳이야. 안나는 10살이었지만 의젓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국제결혼 브로커를 통해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사진과 간단한 프로필만으로 남편 될 사람을 만나는 건 무섭고 불안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한 달 뒤 저는 안나와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국제결혼 브로커와 함께 저의 예비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혜준, 그가 제 남편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정혜준은 생각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충북보은군까지 3시간 동안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가끔 브로커를 통해 짧은 질문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조금씩 불안해졌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죠. 보은군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처음 본 정혜준의 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조금 오래된 단층 주택이었어요. 정원에는 채소가 심어져 있었고 집안은 깨끗했지만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애기랑 써. 정혜준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브로커가 통역해주자 저는 놀랐어요. 결혼했는데 다른 방을 쓴다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첫날 밤 저는 안나를 재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워서, 낯선 환경이 무서워서,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걱정되어서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밤하늘은 러시아의 그것과 똑같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배운 간단한 요리였죠. 정혜준은 무표정하게 밥을 먹더니 고맙다는 말만 남기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는 전직 기술교사였지만 지금은 농사일을 한다고 했어요. 낮 동안 저는 집을 청소하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을은 조용했고 간간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와 안나를 힐끔거렸어요. 그들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나야, 우리 마을 구경 좀 할까? 안나와 함께 마을을 걷다가 작은 슈퍼마켓에 들어갔습니다. 물건을 고르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고, 정혜준이 장가 갔다더니 진짜 러시아 여자구만. 돈 때문에 왔는갑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어조와 시선이 저를 향한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안나도 눈치를 챘는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사전을 찾아보며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준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배우는 것이 급선무였으니까요. 하지만 정혜준은 집에 돌아와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함께하는 것조차 어색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조금씩 한국어 단어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저보다 더 빨리 배웠고 종종 통역사 역할을 했죠. 하지만 정혜준과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왜? 결혼했어요? 나랑? 정혜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외로워서. 그리고 애가 있는 여자면 바람 피우지 않을 것 같아서. 그의 말에 숨겨진 상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정혜준은 전처의 외도로 깊은 상처를 받았던 거였죠. 마을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언어 장벽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은 저를 더욱 고립시켰어요. 읍내 장터에 갈 때마다 돈 보고 시집 온 여자, 불쌍한 아이 같은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어를 조금씩 알아듣게 되면서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어요. 모르는 것이 더 편할 때도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죠. 엄마, 학교 가고 싶어요. 안나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당연한 요구였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혜준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그와의 대화는 항상 짧고 건조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정혜준에게 안나의 학교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읍사무소 가자. 서류 필요해. 다음 날 정혜준은 저와 안나를 데리고 읍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외출하는 것이었어요. 읍사무소에서 여러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데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어이 혜준아, 오랜만이구만. 노인은 정혜준과 인사를 나누다가 문득 저와 안나를 보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요. 이 여자, 어디서 왔소?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러시아요. 국제 결혼했어요. 정혜준이 대답했어요. 노인은 말없이 저를 응시했고 갑자기 눈물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노인은 읍사무소를 황급히 나갔어요. 누구였어요? 저는 정혜준에게 물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 마을에서 오래 사신 분이야.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네. 이춘식.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에 적힌 이름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노인은 최소한 70세는 넘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춘식 할아버지는 종종 저희 집 근처를 서성였어요. 멀리서 저와 안나를 바라보기만 할 뿐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존재가 저를 불안하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함을 느꼈죠. 안나는 마을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저는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고 마을 산책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화장실에서 토하고 나서야 의심이 들었습니다. 설마 임신? 하지만 정혜준과는 부부관계가 없었거든요. 혹시 몰라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결과는 양성. 그제서야 2달 전 단 한 번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정혜준이 술에 취해 돌아온 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되었었죠. 그 후로 그는 다시 냉랭해졌지만요. 임신 사실을 어떻게 정혜준에게 말해야 할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녁 식사 시간에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아기 생겼어요. 정혜준은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놀람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확실해? 그가 물었습니다. 네.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정혜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아마 그는 아이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저와 안나를 내쫓을지도 모르죠. 내일 병원에 같이 가자. 예상과 달리 정혜준이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혜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입더니 저에게 준비하라고 했어요. 보은읍내 산부인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우리는 어색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는 동안 간호사가 정혜준에게 물었어요. 남편분이세요? 네. 정혜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초음파 검사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임신 8주 정도 되셨네요. 아기 심장이 뛰는 게 보이시죠? 화면에 작은 생명체가 보였습니다. 미세하게 뛰는 심장이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러시아에서 안나를 임신했을 때는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때 정혜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놀라서 쳐다보니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 내가 지킬게요. 정혜준이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후 정혜준은 저를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처음으로 우리는 진짜 부부처럼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혜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전처와 이혼한 지 7년 됐어. 아이가 없었거든. 그래서 네가 임신했다니 기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혜준은 슈퍼에 들러 과일과 영양제를 샀습니다. 변화는 그날부터 시작되었어요. 정혜준은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종종 제 건강을 물었고 안나에게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소식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어요. 놀랍게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마트 아주머니는 제게 과일을 더 담아주었고 이장님은 지나가다 인사를 건넸죠. 정혜준이가 좋아하더라고. 아이 생겼다고. 이장님의 말에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임신 3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읍내보건소에 들렀어요.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죠. 그곳에서 우연히 간호사와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간호조무사였다고요?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5년 일했어요. 여기 보건소 일손이 부족한데. 관심 있으세요? 그렇게 저는 보건소에서 임시 간호보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 3일 반나절씩이었지만 제게는 큰 변화였어요. 사람들과 만나고 한국어를 배우고 무엇보다 제가 쓸모있다고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춘식 할아버지가 보건소를 찾아왔습니다. 혈압 체크를 하러 오신 거였죠. 저는 긴장됐지만 미소를 지으며 인사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이춘식 할아버지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이름이 뭐요? 알리나 페도로바입니다. 페도로바.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엘레나 페도로바였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대신 할아버지는 제 목에 걸린 목걸이를 쳐다보셨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그 목걸이였죠. 그 목걸이. 어디서 얻었소? 어머니가 주셨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께 선물했다고요. 할아버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직감적으로 무언가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임신 6개월이 되자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정혜준은 놀라울 정도로 변해 있었어요. 집안에 아기 물품을 사오고 안나의 학교 숙제를 도와주기도 했죠. 우리는 점점 진짜 가족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혜준이 제안했어요. 아이 이름을 지어볼까? 저는 기뻤습니다. 함께 아이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정혜준이 정말로 이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한국 이름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예진이 어때? 여자아이니까. 예쁜 진실이라는 뜻이야. 예진. 좋은 이름이네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이 순간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한국에서 새 가족을 이루고 한국인 아버지를 둔 저희 아이가 한국 이름을 갖게 된다니. 다음 날 저는 보건소에서 일하던 중 이춘식 할아버지가 다시 찾아오신 것을 보았어요. 이번에는 약을 타러 오신 게 아니라 저를 만나러 오신 것 같았습니다. 알리나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점심시간에 가능합니다. 점심시간에 보건소 근처 공원으로 나가자 할아버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이거 봐요. 사진첩을 펼치자 놀랍게도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제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아버지세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85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무역 일을 했었지. 그때 엘레나를 만났어. 사랑에 빠졌고. 하지만 돌아와야 했어. 한국에 아내가 있었거든. 저는 할아버지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여기 있었고 40년 만에 만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엘레나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다면 돌아오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내게 말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찾으려 얼마나 러시아 대사관을 들락거렸는지 몰라.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39년 동안 알지 못했던 아버지를 만나다니요. 하지만 어떻게 저인 줄 아셨어요? 내 얼굴이 엘레나를 닮았어. 그리고 그 목걸이. 내가 엘레나에게 준 것이거든. 하나뿐인 목걸이야.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갑자기 제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항상 느꼈던 소속감의 부재, 한국에 대한 이상한 끌림. 이 모든 것이 제 안에 있던 한국인의 피 때문이었을까요? 확실히 하고 싶어요. DNA 검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내일 당장 검사하자. 다음 날 저와 이춘식 할아버지는 읍내 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혜준도 함께 갔어요. 놀랍게도 그는 매우 지지해 주었습니다. 알리나가 여기 오게 된 건 우연이 아닌 것 같네요. 정혜준이 말했어요. 검사 결과는 2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춘식 할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는 제 어머니와의 추억 그리고 저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에 대해 들려주셨습니다. 소련이 무너진 후에야 비로소 러시아에 갈 수 있었어. 1992년이었지. 하지만 엘레나의 주소는 이미 바뀌어 있었고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모르더라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어머니도 할아버지를 찾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출산 준비를 했습니다. 정혜준은 집안의 아기방을 꾸미기 시작했고 안나도 동생을 기대하며 기뻐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저에게 점점 더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는 러시아 여자 대신 정혜준이 며느리라고 불렀죠.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날 갑자기 진통이 왔습니다. 예정일보다 3주 정도 빨랐어요. 정혜준은 당황했지만 재빨리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괜찮아요, 알리나. 내가 여기 있어요. 정혜준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10시간의 진통 끝에 예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어요. 정혜준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게 고마움을 표현했죠. 고마워, 알리나. 내게 가족을 만들어줘서. 다음날 아침 이춘식 할아버지가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예진이를 보시더니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 손녀딸이구나. 이제 증손녀도 생겼네. 그리고 그날 오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저와 이춘식 할아버지는 부녀 관계였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담았습니다. 39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 단어가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어요. 이춘식 할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내 딸. 드디어 찾았구나. 예진이가 태어나고 한 달 후 저희는 돌잔치 대신 작은 가족 모임을 열었습니다. 정혜준, 안나, 예진이, 이춘식 할아버지 그리고 저.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정혜준은 마을 이장님을 초대해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장님은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기적이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다니. 정말 대단한 인연이구만. 그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은 저를 더 이상 러시아 여자가 아닌 이춘식 할아버지의 딸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군거림 대신 따뜻한 인사가 오갔죠. 예진이가 100일을 맞이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장님은 마을 회관에서 작은 잔치를 열어주셨고 할머니들은 예진이에게 금반지를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 마을의 기적이야. 40년 만에 찾아온 딸, 그리고 그 딸이 낳은 아이. 이장님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혜주는 저에게 공식적인 청혼을 했어요. 물론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였지만 그건 단지 서류상일 뿐이었죠. 알리나, 이제는 진심으로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 제대로 결혼할까요? 사람들 앞에서 정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정말 행복할 거예요. 이춘식 할아버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딸이 행복하다니 이제야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저는 보건소에서 정규직 간호보조로 채용되었고 정혜주는 지역 학교에서 다시 기술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안나도 학교에 잘 적응하여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요. 어느 날 이춘식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알리나야,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할아버지는 낡은 상자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 그리고 러시아어로 된 메모들이 있었어요. 이건 내가 너를 찾기 위해 모아온 것들이야. 4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단다. 저는 할아버지가 남긴 흔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에 보낸 편지들, 블라디보스토크 여행 사진들, 심지어 러시아어 공부 노트도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노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를 잊지 않아 주셔서.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어요. 네가 우리 마을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야. 이건 인연이지. 40년 만에 딸을 찾았으니 이제 남은 생을 내 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구나. 그날 이후 이춘식 할아버지는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셨습니다. 매일 예진이와 안나를 돌봐주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어요. 예진이가 첫 돌을 맞이했을 때 저희는 큰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지역신문에 실렸기 때문입니다. 40년 만에 상봉한 부녀,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탄생 기사의 제목이었죠. 예진이는 돌잡이에서 펜을 잡았고 사람들은 역시 학자의 집안이로구나라며 웃었습니다. 정혜주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봤어요. 그 자리에서 이장님이 제안했습니다. 알리나 씨, 우리 마을 다문화 대표로 활동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은군 다문화 가족 대표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국제결혼 여성들을 만나고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한국이 알리나 씨에게 해준 것이 아니에요. 알리나 씨가 우리 마을을 살린 거죠. 이장님의 말씀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이춘식 할아버지는 예진이와 안나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안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러시아에 계셨을 때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안나가 종종 부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추억, 그리고 제 어머니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것은 안나에게도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정혜주는 학교에서 교사로 복직한 후 더 활기차졌습니다. 그는 종종 학생들에게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며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어요.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정혜준이 학생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일하면서 한국 의료 시스템을 배워나갔습니다. 가끔 러시아어를 사용해 외국인 환자들을 돕기도 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어느 날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저희 가족을 인터뷰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정혜준과 이춘식 할아버지의 격려로 수락했습니다. 당신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정혜준이 말했어요. 인터뷰는 저희 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떨렸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잃어버렸던 제 뿌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국제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40년 만에 완성된 가족 이야기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저희 가족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왔고 심지어 책을 써보라는 제안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우리의 일상이 더 소중했어요. 예진이가 2살이 되던 해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정혜준이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승진한 것이었어요. 그의 노력과 학생들을 향한 진심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알리나 덕분이야. 당신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 정혜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서로를 바꾸었어요. 가족이 되면서요. 이춘식 할아버지의 건강이 조금씩 악화되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셨거든요. 저는 할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신경 썼고 매일 건강 체크를 했어요. 알리나야, 나는 행복하단다. 네가 와줘서, 내 손녀들을 만나게 해줘서. 할아버지는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을에서는 저희 가족이 하나의 상징이 되었어요. 다문화 가정의 성공적인 모델로 여겨졌죠. 마을 회관 앞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마음으로 가족이 된 사람들. 그 글귀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국적과 인종을 넘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안나는 중학교에 진학했고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그녀는 종종 다문화 행사에서 통역을 도왔고 자신의 독특한 배경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커서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다리가 되고 싶어요. 안나가 말했습니다. 예진이도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할아버지를 닮아 총명했고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춘식 할아버지를 무척 따랐죠. 어느 주말 저희 가족은 서울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안나와 예진이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공원 등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다른 러시아 출신 여성을 만났어요. 그녀도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황은 저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요. 가족들은 저를 이해해주지 않고 항상 외롭죠. 그녀가 털어놓았어요. 저는 제 경험을 나누며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마음을 열고 소통하다 보면 분명 변화가 있을 거예요.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보은군에서는 다문화 축제가 열렸고 저는 행사의 주요 연사로 초대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국적은 달라도 마음은 하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찾은 것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예진이가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잠드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할아버지는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내 딸을 찾아 행복했다. 이제 엘레나를 만나러 가야지.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장님은 이춘식 할아버지를 우리 마을의 전설이라고 표현했어요. 40년 만에 딸을 찾은 아버지, 그 기적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이셨으니까요. 저는 할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러시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노래였어요. 어디선가 두 분이 다시 만나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할아버지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졌지만 저희 가족은 그분의 유산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혜준은 할아버지의 집을 정리하며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어요. 러시아 관련 책들, 메모들, 그리고 저를 찾기 위한 노력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이걸로 책을 써보는 게 어때? 정혜준이 제안했어요. 할아버지의 40년 여정과 우리 가족 이야기를. 그렇게 저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40년의 기다림, 5000km의 여정이었어요. 이춘식 할아버지의 이야기, 제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가족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책은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독자들은 감동적인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저도 다문화 가정의 일원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보건소에서 일했고 동시에 다문화 가정 지원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정혜주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다양성의 가치를 가르쳤고 안나는 중학교 통역 봉사단으로 활동했어요. 예진이는 건강하게 자라며 할아버지의 총명함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느 날 정혜준이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러시아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엘레나의 무덤도 찾고 내가 자란 곳도 보고 싶어.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혜준이 제 뿌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다음해 여름 저희 가족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 꽃을 두고 제가 자란 집과 일했던 병원도 방문했어요. 안나에게는 자신의 뿌리를 보여주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예진이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기회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저는 오래된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제 이야기에 놀라워했고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야. 친구가 말했어요. 나는 이제 두 나라에 모두 속해 있어.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진정한 가족을 찾았으니까. 러시아에서 돌아온 후 저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서로의 문화와 배경을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어요. 마을 회관 앞에 작은 표지판 마음으로 가족이 된 사람들은 이제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고 있었으니까요. 예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저희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났고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곳이 되었어요. 이장님은 이것을 알리나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알리나 씨가 우리 마을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이장님이 말씀하셨죠.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저 제 삶을 살았을 뿐인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안나는 고등학생이 되어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그녀는 외국어 특기자로 인정받아 학교에서 주목받는 학생이 되었어요.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그녀의 능력은 큰 장점이었습니다. 나중에 통역사가 되고 싶어요. 두 나라 사이의 다리가 되는 거죠. 안나가 자신의 꿈을 말했어요. 예진이도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닮아 책 읽기를 좋아했고 특히 역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종종 이춘식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예진이가 묻곤 했어요. 저는 항상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는 분이셨어. 40년 동안 엄마를 찾으셨으니까. 정혜주는 교장 선생님으로서 학교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학생들이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가르쳤어요. 그의 노력으로 학교는 지역 내에서 모범 사례로 꼽히게 되었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넓고 다양할 거야. 그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야지. 정혜주는 종종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지역 내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담당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에게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알려졌고 종종 다른 지역에서도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한국에서 피로 이어진 아버지를 찾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이어진 새로운 가족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쓴 책이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출판된다는 것이었어요. 러시아의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판 기념회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엄마, 대단해요. 안나가 기뻐했어요. 러시아 사람들도 우리 이야기를 읽게 되는 거네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가 러시아에서도 알려진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어요. 그해 가을, 저희 가족은 다시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특히 국제결혼을 한 러시아 여성들과 그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도 한국인과 결혼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정해준, 안나, 예진이와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졌지만 하나로 단단하게 이어져 있었어요.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진정한 가족은 국적이나 인종, 문화의 차이를 넘어섭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모두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예진이도 중학생이 되었고 안나는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안나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기로 했어요. 그녀의 꿈은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교류를 돕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두 나라를 연결한 것처럼 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안나가 말했어요. 정혜준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학교와 가족에 더 집중하고 싶다고 했어요. 난 정치인이 아니라 교육자야.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우선이지. 정혜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보건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 의료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 장벽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었어요. 지역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알리나 씨가 우리 지역에 가져온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정말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마을은 점점 더 다양해졌습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들은 각자의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다문화 축제는 마을의 큰 행사가 되었어요. 각국의 음식, 춤, 노래가 어우러지는 축제였습니다. 저는 러시아 음식을 준비하고 안나는 러시아 민속 춤을 가르쳤어요. 예진이도 러시아어 노래를 부르며 참여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의 기일이 되면 저희 가족은 묘소를 찾아가 러시아 전통 방식으로 추모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 우리 가족의 소식을 들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책은 계속해서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고 저는 종종 국제 포럼에 초청받아 강연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어느 날 대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다문화 가정의 경험과 적응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안나와 함께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강의실에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저는 딸 하나를 데리고 낯선 나라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정이 저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다 줄지. 학생들은 진지하게 경청했고 강연 후에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학생의 질문이 기억에 남았어요.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소속감의 부재였어요. 러시아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깨달았죠. 제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 곳 모두에 속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우리 가족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그녀도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저도 항상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어요. 하지만 오늘 알리나 씨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안나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엄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이야기야. 너와 예진이,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우리 모두의 이야기지. 집에 도착하자 정혜준과 예진이가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러시아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함께 있는 식탁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인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매일이 특별한 날이지. 정혜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나누었습니다. 러시아어와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나오는 대화, 두 나라의 음식이 어우러진 식탁,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보은의 밤하늘은 15년 전 제가 처음 봤을 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별빛 아래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 집이었고 이 사람들이 제 가족이었으니까요. 알리나. 정혜준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마워. 우리 가족을 완성시켜줘서.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가족을 만들었잖아요.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국적도, 인종도, 문화도 초월한 진정한 의미의 가족.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찾은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흐릅니다. 예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안나가 대학교를 졸업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보은의 봄 풍경은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같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정확히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작은 행사를 준비했죠. 마음으로 이어진 20년이라는 이름의 행사예요. 엄마, 이제 나가봐야 하지 않아요? 예진이가 제 방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예진이는 이제 저보다 키가 조금 더 커졌어요. 할아버지를 닮아 지적인 눈빛을 가졌죠. 그래, 곧 준비할게. 너무 긴장되는구나. 제가 대답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지난 20년을 돌아봤어요. 39살의 나이에 낯선 땅에 와서 이제는 59살의 중년 여성이 되었네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생기가 넘쳤습니다. 정혜주는 이미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머리카락은 이제 완전히 하얘졌지만 여전히 든든한 모습이었습니다. 2년 전 학교장에서 은퇴한 후에도 그는 지역교육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죠. 멋지네요, 알리나. 정혜준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당신도요. 20년 전보다 더 멋져졌어요. 제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마을회관으로 향하는 길에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점차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보며 우리 알리나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한때는 낯선 러시아 여성이었던 제가 이제는 마을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회관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다문화 가족들, 그리고 저희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더군요. 알리나 씨, 이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이장님이 되셨지만 여전히 저희 가족을 아껴주셨어요. 오늘이 정말 기대됩니다. 20년 전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 마을이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회관 안으로 들어서자 벽면에는 지난 20년간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처음 마을에 왔을 때의 모습부터 이춘식 할아버지와의 만남, 예진이의 탄생,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제가 쓴 책 40년의 기다림, 5000km의 여정이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된 모습도 전시되어 있었어요.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총 12개 언어로 번역되었죠. 그 책은 많은 다문화 가정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이장님의 소개로 제가 무대에 올랐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낯설지 않지만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20년의 여정을 돌아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리나 페도로바 정입니다. 제가 말을 시작했어요. 20년 전 저는 딸 하나를 데리고 이곳 보은군에 왔습니다. 그때는 한국말도 제대로 못했고 이곳에서 살아갈 자신도 없었죠.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그리고 제 가족 덕분에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말을 이어가며 저는 객석에 앉아있는 안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29살이 된 안나는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문화교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대학 졸업 후 통역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외교부에서 근무하며 양국관계 개선에 힘쓰고 있었죠. 제 딸 안나는 이제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엄마, 나중에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다리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던 그 꿈을 이뤘죠. 안나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옆에는 그녀의 약혼자 민호 씨가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대학에서 만나 내년에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진이는 이제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의대에 진학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포기했다고 들었거든요. 예진이가 그 꿈을 대신 이뤄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예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그녀는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었고 의사가 되어 다문화 가정과 소외된 이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정혜주는
제가 말을 이어가려는데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그는 제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낯설고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정혜준은 객석에서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20년 전 저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진정한 가족과 고향을 찾았어요. 이제 이곳 보은은 제 마음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특별한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보은 군수님이 무대에 올라와 저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신 거예요. 알리나 씨는 우리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문화센터 설립과 운영으로 많은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에 보은 군은 알리나 씨에게 명예국민증서를 수여합니다. 저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20년 전 외국인 신부로 왔던 제가 이제는 이곳의 명예국민이 되었다니요. 행사가 끝나고 저희 가족은 모두 함께 이춘식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께 오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한국에 온 지 20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묘비 앞에서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정혜준은 제 어깨를 감싸 안았고 안나와 예진이는 할아버지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의대에 가서 꼭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할아버지가 꿈꾸셨던 것처럼요. 예진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내년에 결혼해요. 민호라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할아버지가 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안나도 이야기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희는 우리가 처음 살았던 집 앞에 잠시 멈춰 섰어요. 그 집은 이제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제가 말했어요. 운명이었나 봐요. 정혜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리나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집으로 돌아와 저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목걸이와 편지, 그리고 이춘식 할아버지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해요? 안나가 제 방으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그냥, 우리 이야기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시작되었지만 이제 보면 필연이었던 것 같아. 안나는 제 옆에 앉아 어깨를 기대었어요. 엄마가 용기 내서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러시아의 밤하늘과 한국의 밤하늘은 같은 별들로 가득했어요. 어쩌면 어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도 같은 별을 바라보며 서로를 그리워했을지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다문화센터로 향했어요. 10년 전 제가 시작한 이 작은 센터는 이제 지역의 중요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주 여성들이 이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직업 훈련을 받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죠. 센터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여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그리고 최근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알리나 선생님, 어제 행사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베트남에서 온 미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10년 후에는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미나는 이미 훌륭해요. 그저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날 오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춘식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이 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의사의 꿈을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정혜준은 자신의 퇴직금 일부를 재단에 기부했고 안나도 매달 수입의 일부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예진이는 나중에 의사가 되면 재단을 통해 무료 진료를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을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20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풍경이었어요.
더 다양한 사람들, 더 열린 분위기, 그리고 더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정혜준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은퇴 후 그는 요리에 취미를 붙였고 종종 러시아 요리도 도전했습니다. 오늘은 보르시를 만들어 봤어. 맛있게 되었는지 모르겠네. 정혜준이 수줍게 웃었어요.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저는 기뻐하며 맛을 봤습니다. 러시아에서 먹던 맛이네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것과 비슷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안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느라 자주 오지 못했지만 주말에는 종종 집에 내려왔어요. 엄마,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한마이너스러 문화교류 담당관으로 발령받았어요. 앞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자주 가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축하해, 안나야. 내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제가 기쁘게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이제는 딸이 그곳을 오가며 두 나라를 연결하게 되다니요. 마치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정혜준이 물었어요. 그냥 모든 것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요. 우리 가족 이야기가 이렇게 완성되다니 신기해요. 정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20년간의 한국 생활을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적었어요. 오늘로 한국에 온 지 20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두렵고 낯설었지만 지금은 이곳이 내 진정한 고향이 되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이춘식 할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러시아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나는 이제 다문화센터의 대표가 되었고 많은 이주 여성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 안나는 외교부에서 일하며 한국과 러시아를 연결하고 예진이는 의사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혜준은 항상 든든한 지원자이자 동반자로 내 곁에 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왔지만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피보다 더 진한 것은 함께 흘린 눈물과 나눈 웃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40년 만에 아버지를 찾았고 20년 동안 새로운 가족과 함께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 국적이나 언어, 문화의 차이를 넘어 진정한 이해와 사랑으로 연결된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일기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니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은 러시아에서도 한국에서도 같은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께 그리고 저희 가족을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창가에서 일어나 침대로 향하는데 문득 목에 걸린 목걸이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40년 전 이춘식 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주었던 그 목걸이는 이제 제 삶의 상징이 되었어요. 두 나라, 두 문화, 그리고 세 세대를 연결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신기한 여정이구나. 처음에는 외롭고 두려웠던 길이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다니.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곁에는 진정한 가족이 있고 제 마음에는 두 나라의 사랑이 가득하니까요.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그리고 국경을 넘어 연결된 사랑.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찾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누고 싶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